The webtoon industry is thriving thanks to the widespread use of smart devices, allowing users to access the internet on the go. Korea in particular has been seeing countless new series and comic artists appearing on this booming scene, and webtoon with high readership have ever been adapted into dramas, films, games and animations. One of the most successful creative comics is Yoon In-wan, the founder of YLab, a comic production company. After debuting as a comic book writer in 1997 with Island, he moved to Japan and masterminded the mega-hit serialized comics Blade of the Phantom Master. For his contribution and talent, he was honored with awards from the Minister of Culture and Tourism and at the Seoul International Cartoon and Animation Festival. Stay tuned to the interview to meet today's guest, Yoon In-wan. Joining us today is Yoon In-wan, comics writer and chairperson of YLab, Korea's leading comics production company. So stay tuned to find out more about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Korea's comics production industry and its future outlook.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인터뷰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요즘 데뷔작 아일랜드 네. 웹툰으로 연재 중이라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네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일랜드는 제가 이제 97년도에 데뷔할 때 이제 장편 데뷔작으로 데뷔했던 작품이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일부 완결식으로 해가지고 미완결로 작품이 끝났었어요. 저희가 네. 이제 양경일 작가님이랑 같이 일본에 가서 작품 활동을 해야 됐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미완결로 끝낸 상태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 1년 반 전쯤에 이제 네이버 웹툰에서 제안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완결을 목표로 해서 작품을 매듭짓자라고 이제 작가님 양경일 작가님이랑 이제 협의해서 지금 네. 이제 7권 이후의 작품 이야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작업은 지금 어느 정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일부 이제 97년도에 연재했던 작품을 지금 이제 웹툰 형식으로 지금 이제 공개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네. 네. 그럼 20년 전에 했던 스토리를 이제 이어서 네, 그렇죠. 다시 이제 하는 거시네요. 정확히는 19년 만인데요. 네. 네. 새로운 거를 한번 기대를 네, 해보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때는 아날로그였고 지금은 디지털로 전환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뭐 독자층도 좀 많이 바뀌었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색다른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만화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만화책을 봤었고요. 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면은 거의 80년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만화책을 보는 거는 분위기가 만화책이 그렇게 어린이들한테 유해한 매체다라고 그런 인식이 전혀 없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만화책을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다행히. 그래가지고 네. 지금까지 좀 계속 만화를 좋아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스토리 작가라는 좀 특정한 작업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나요? 원래는 글그림을 같이 하는 만화가가 목표였었어요. 네. 그래서 오롯이 만화가가 되고 싶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습작 원고를 해가지고 글그림을 다 해가지고 이제 원고를 출판사에 투고를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거절을 당했었어요. 그게 이제 거절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림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들어서 많이 좀 좌절하고 있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친하게 지내던 이제 양경일 작가님이 제 원고를 보시더니 네. 스토리가 괜찮은 것 같다고 괜찮으면 자기가 이거를 이제 다음 작품으로 해보면 안 되겠냐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고민을 했죠. 이제 원래 글그림을 같이 하는 게 저의 꿈이었는데 스토리로만 만화가가 되는 게 과연 괜찮나라는 생각을 했었다가
고민이 네. 많으셨겠어요. 네, 뭐 그러다가 일단은 데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을 쌓아서 이제 글그림을 하는 작가가 되자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그때 이렇게 데뷔해가지고 했던 장편 작품이 아일랜드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반응이 다행히 좋다 보니까는 그 작품에 또 연계해서 다음 작품을 하고 다음 작품을 하다 보니까는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스토리 작가로서 그냥 아예 정착이 되어버렸고. 네. 예. 근데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네. 크게 성공을 하셨는데 작가로서 굳이 왜 회사를 설립해야겠다는 생각이 네네. 드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작업을 할 때 한국이랑 만화 시스템이 완전히 틀렸었어요. 일본 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아일랜드를 하다가 이제 아일랜드를 끝내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큰 출판사에서 신화명사라는 작품을 하게 됐는데 그 작품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의 작품에 관여를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스토리를 전반적으로 프로듀싱 해주시고 그러한 네.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와중에서 작가의 창의성이나 그런 것들을 침해하는 것들도 전혀 없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스토리가 점점 좋아지고 작품이 좋아지는 거를 느낀 게 개인적으로는 일본에서 연장해서 굉장히 경이로운 작업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런 시스템 하에 작품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국은 이제 그런 시스템이 아예 그때 당시에는 없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왜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일단은 그러면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하다 보니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네. 네, 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와일랩이라는 회사가 만화 콘텐츠 회사인데 네. 어떤 일을 정확히 하는 건가요? 저희는 그러니까 주로 지금은 이제 웹툰 쪽의 작품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만드는 만화로 만드는 그런 회사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작가 및 프로듀서들이 작품을 기획을 하면은 그 기획된 것을 갖고 작가들이랑 협의를 해서 또 작가들이랑 이제 작품을 만들면서 매회 독자들의 반응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 피드백들을 받아가지고 프로듀서가 작가랑 같이 협의를 하면서 계속 좋은 작품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작품을 디벨롭먼트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온 작품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에 따라 저희 회사에 있는 또 다른 이제 에디터들이 이 작품을 또 뭐 2차 산업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가지고 영화나 드라마, 게임 쪽으로 같이 만들어서 네. 그런 것들을 또 작가들이랑 전반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같이 또 디벨롭하면서 계속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네.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소속되어 있는 네네. 작가들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 네네. 만화 작가가 전속 계약을 하고 활동한다는 것을 네. 처음 알았거든요. 네네.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웹툰 작가를 저희가 네. 한번 만나봤는데요. 네. 영상 보고 얘기를 계속 나눠볼게요. 수많은 대중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이게 굉장히 재밌어서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선왕조 실록 하면 역사의 원 소스잖아요. 읽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 안에 가족 시트콤 같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저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이걸 좀 재밌게 풀어보면 다른 분들도 즐거워하시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거라 자료가 워낙 방대하잖아요. 실록이라는 것 자체가 500년어치 대화 묶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 약간 압박을 받기도 했었는데 근데 오히려 한 장 한 장 읽다 보니까 몰랐던 얘기들이나 재밌는 얘기들이 쏟아져서 그냥 이거는 그냥 보물 창고 탐색하는 느낌으로 이걸 즐기자고 생각해서 그 점은 어렵지 않아요. 소재적인 점은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 친구들이 역사를 배우는 그 친구들이 교재로 쓰거나 아니면 이걸로 시험 문제를 내시거나 수업자로 쓰시거나 하셔서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그럼 작가들마다 성향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네. 그 영입 기준이 그러면 뭔가요? 좀 약간 독창성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작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가장 많이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전속 작가님들을 보면은 전부 다 색깔이 틀려요. 어떤 작가분은 출판 만화 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고 그쪽에서 필력이 있으신 분이고, 네. 그리고 또 어떤 작가분은 이제 스낵컬처 쪽, 이제 네이버 웹툰이나 그런 웹툰 쪽에서 굉장히 핫하신 분이고, 또 어떤 작가는 이제 양쪽에 다 밸런스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작가도 있고, 그래서 성향이 같거나 하는 그런 작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성향이 다른 게 좋은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한, 그러니까 자기만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리티가 확실한 작가님들이랑 좀 작업을 하는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럼 기존에 없었던 전속 계약이나 프로듀싱 등 이런 선진 시스템에 대해 소속 작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데뷔해서 이제 혼자 활동할 때는 아무래도 연재회에 신경을 쓸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계약을 맺을 때도 혼자 다녔어야 했고, 법적으로 제 작품을 보호할 때도 혼자 했어야 됐고, 소속사가 생기면서 그런 부분을 뭐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준다든지 아니면 아주 작은 거 일정 관리를 해주신다든지 가끔 멘탈 관리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 게. 제작사와 같이 공동으로 가게 되면은 제작사도 이걸 가지고서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냅두질 않죠. 좀 더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약간 든든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네. 타이트하게 매주 작품을 갖고서 작가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화 프로듀서 시스템이라고 하죠. 사실 이게 장점이라는 건 진짜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어떤 그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어요. 단점이라는 거는 이제 작가가 정말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게 되게 강한 작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 제재를 당하니까 조금은 기분이 상하겠죠. 세 작품 정도를 프로듀싱을 하기도 하고요. 한 프로듀서가 한 작품을 타이트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계신 프로듀서 분들이 2분 계시고요. 저희 소속의 작가들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일본 프로듀서 분들이랑 같이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혼자서 작품을 할 때랑 프로듀서의 프로듀싱을 받아가면서 작품을 할 때랑 작가 스스로가 느끼는 어떤 작품의 어떤 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확연히 좀 차이가 난다는 거를 저 스스로는 좀 경험을 했어요. 그럼 만화 작가는 있어도 만화 프로듀서는 기존에 좀 없었던 직업이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프로듀서는 이제 작품을 기획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세세하게는 이제 작가들의 모든 이제 창작적인 활동에 대한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작품을 이번에 이제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큰 것들을 볼 때도 있지만은 굉장히 네.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이 작은 시츄레이션부터 이야기를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뒤는 어떻게 되니까 이 씬부터 어떻게든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성향의 작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작가들한테 이제 좀 더 이제 숲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거를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 작품 내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이 오면 거기에서 또 모순점이 없는지 또 그 모순들을 파고 들어가지고 네. 거기에서 작가들이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 궤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작가들이 아무것도 생각을 안 했다가도 이제 거기서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자기 작품 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네. 훨씬 더 말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말로 하면서 이야기가 정리가 되고 또 다른 이야기의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계관을 작품으로 하게 되면은 독자들은 확실히 좀 더 뭐랄까 설득력 있는 세계관 안에서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니까는 네. 좀 더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어지고 그 이야기 자체에 독특함이나 그런 것들에 반하게 되고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작가가 집필을 하게 되면은 프로듀서들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잘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때로는 작가가 이제 아이디어가 없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막 이렇게 던져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채택을 해서 작가가 할 수도 있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작가가
듣다 보면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그 아이디어로 갈 수도 있고 그러한 역할들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작품을 책임지고 있는 작가만큼 작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작가가 굉장히 신뢰하면서 작품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웹툰 같은 경우에는 작가들이 작품을 하면 바로 피드백이 오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리플이나 그런 것들로 독자들의 네네. 반응 같은 것들이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작품이 내가 이걸 맞게 하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이제 리플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흔들릴 경우들도 그쵸,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프로듀서들이 이제 본연의 작품의 의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문가들이었고 그 업계에서 오래 있던 사람들이니까는 네. 그 업계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좀 더 작가가 흔들리지 않고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프로듀싱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작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럼 지금 디지털 시대잖아요. 네. 그리고 웹툰이 세계 만화 시장에서 네. 주류를 차지하게 됐는데 네. 웹툰 외에도 웹 드라마, 웹 소설도 지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하지만 웹툰이라는 단어가 네. 사실 저희 모든 시청자들한테 익숙하진 않을 것 같아서 네. 웹툰이 정확히 어떤 콘텐츠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정확히요? 만화를 이제 한지 꽤 됐고 이제 올해 이제 20년 차가 되는데 네. 이제 웹툰에 대한 이제 단어적 정의는 있죠. 이제 뭐 이렇게 웹이라는 단어에 이제 만화 툰이 붙었으니까 네. 이제 웹에서 보는 만화다라는 거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모든 만화들을 웹에서 보면 웹툰이 되거든요. 근데 또 그거랑은 또 무릇 의미가 틀리거든요. 웹툰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웹툰에서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독자들이랑 작가랑 이 만화를 통해서 굉장히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매체면은 웹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조선왕조 실톡이라는 저희의 그 무적핑크 작가님이 하시는 네. 웹툰 같은 경우에는 만화적 그 프레임에서는 굉장히 벗어나 있거든요. 네. 카톡 형식의 대화들로 그냥 웹툰 형식으로 스크롤 방식으로 나열을 한 거기 때문에 네, 특이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독자들은 오히려 더 웹툰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만화처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만화인데 이거는 웹툰이 아니다 디지털 출판 만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다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소통에 있는 것 같아요. 독자들과 이거를 쌍방 소통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웹툰의 가장 큰 강점이고 네. 그러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작가가 작품을 한다면은 뭐 두 페이지로 보던 스크롤로 보던 그건 웹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웹툰이 세계 만화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그게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요. 아직 국내 사업에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작년에 나온 이제 수치로 나온 이제 자료들을 보면은 한 1,700억에서 2,000억 정도 사이가 국내 웹툰 시장의 네. 규모이고요. 네. 이게 이제 2차 산업까지 나아가면은 1조 시장이라고 사실상 말씀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웹툰이 이제 2, 3년 전부터 이제 글로벌 시장을 향해서 작품들이 나아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서 글로벌 시장의 세계 시장에서의 이제 2차 산업까지 생각을 하면은 뭐 2조, 3조 시장까지 금방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되게 크죠? 빨리 성장하고 네네네. 있는 예, 그런 그래서 분야네요. 지금은 웹툰이 이제는 뭐 웹툰 이전에 만화였고 네. 만화 이퀄 웹툰이라고 해도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웹툰은 이제 예술의 카테고리에서에 있는 이야기 매체가 좀 강했었는데 네.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세계 시장으로 웹툰들이 진출을 하면서 그리고 저희 같은 회사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회사들이 사업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웹툰이 이제 예술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큰 산업이 되어 가고 있는 거는
확실하죠. 네. 웹툰 한류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세계 시장에 진출한 대표 작품들이 뭐가 있나요? 뭐 반응은 어떤지? 일단 네이버 웹툰들이 라인 웹툰의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웹툰들이 활발하게 진출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이제 다음 웹툰들도 이제 각각의 나라들의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뭐 로컬적이지만은 이제 발표가 되고 있었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화학 반응이 돼가지고 반응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해외에서 웹툰으로서 가장 열렬하게 독자들한테 성원을 받고 있는 거는 역시 마음의 소리가 중국에서 많이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가지고 많은 팬덤을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아메리카 쪽에서도 웹툰들이 많이 활동하는 작가들도 있고 많은 반응들이 있고, 저희 작품들도 뭐 부끄럽지만은 이제 해외에서 많이 수출이 됐어요. 저희 네. 거는 이제 출판 쪽도 많이 수출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쪽도 많은 국가들에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간혹 이제 회사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네. 이제 작가들의 개인 SNS 같은 데를 통해서 독자들의 반응들이 올 때들도 있고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지금 한국에서 인기 있는 노블레스, 갓 오브 하이스쿨, 그리고 윤태 작가님의 이제 미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드라마로 리메이크 되고, 그리고 또 고단사라는 큰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기로 결정이 되었고요. 네. 저희 작품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본에서 다시 출판 제안이 와서 그걸 준비 중에 있고, 네. 이제 저희 작품 중에서 이제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큰 영화화가 되기도 하고, 네, 뭐 그러한 것들이 지금 되게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한 편의 웹툰이 제작되어서 독자들에게 선보이기까지 네.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지 저희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한번 보시죠. Let's take a look at how webtoons are created after they are conceptualized. First, the comic creator gets together with the producers for a meeting to plan out the content and its production, but sometimes comic creators do this on their own. Based on the decisions made at the meeting, a storyboard is created to visualize the continuity of story and movement. The producers and the comic creator meet again to exchange opinions regarding the storyboard and make sure that the drawings successfully capture the story. Once the storyboard is approved, the creator begins to draw on a tablet connected to the computer, and colors are added after the sketches are finished. After completing the illustrations, the creator adds narratives and dialogues in the panels. Usually the dialogues are written inside speech balloons. The producers and the creator gather together again to review and critique the finished work and see whether it needs any modifications. Comic creators who work alone without any assistance from producers must inspect the content on their own. After the necessary changes are made, the editor checks the content one last time before submitting it to the online webtoon publishing platform. The new episode of the comic series is then posted online according to the publishing schedule. 네, 한 편의 웹툰이 독자들에게 선보이기까지 엄청난 과정을 거치게 되네요. 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웹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스토리 전달이죠. 네. 스토리가 이제 작가가 만들어 놓은 스토리가 대중들한테 잘 읽혀지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작품을 관통하고 있는 그런 주제나 그런 것들의 통일성, 네. 그리고 이야기의 전달,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좀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보통 이렇게 웹툰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제가 거의 저희 회사 작품들은 일단은 한번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독성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작가가 하려고 하는 얘기들이 제대로 잘 전달이 되었는지 그런 네. 것들을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에는 종이로 만화를 보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뭐 웹, 모바일로 보는 네. 시대가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시대 흐름에 따라 만화 제작부터 콘텐츠 영유 방법까지도 다 네. 달라졌을 것 같은데 네. 작가들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IMF 이후에 대여점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이 만화를 사서 봐야 되는 사람들이 빌려서 보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만화를 그리는 어떤 그런 인프라가 인터넷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2003년도에 미디어다움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만화를 서비스를 런칭을 시작했죠. 그 전에는 이제 종이 지면을 통해서 그림과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독자들한테 전달을 해줬는데 그게 저는 이제 디지털로 바뀌었다고 생각될 뿐이에요. 포털 사이트에서 연재를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보는 매체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양방향으로 더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쓴소리들을 받아들여서 작품에 바로바로 반영을 할 수 있고 이제 제가 연재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역사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그런 작업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독자들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푼다거나 아니면 이번 화의 연재도 웹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거나 하면서 독자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하면서 그렇게 서로 선순환을 하더라고요. 점점 더 만화의 질도 더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번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부터 돈 주고 말하라고 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그거는 되게 큰 거부감이 딱 들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천천히 이제 가는 방향은 그 컨텐츠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유료로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같이 조금씩 발맞춰 가는 중인 것 같아요. 저 뭐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려면 스토리부터 모든 과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데 웹툰은 제작이 확실히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어때요? 그래서 웹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어떠한 이야기에 있어서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이야기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약간 뭐 리스크가 적다. 그러니까 코스트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뭐 영화나 드라마보다는 제작비가 적게 들어가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블록버스터급 영화 이상의 이야기도 담을 수 있고 그 이야기들이 대중들한테 세간에 어떻게 다가가고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되게 빠르니까요. 네. 그러한 것들로서 봤으는 작가로서는 굉장히 좋은 매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웹툰이 뭐 영화, 드라마, 게임 영역으로 네. 진출한 작품들은 뭐가 있나요? 일단 영화에서는 이제 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작품은 역시 은밀하게 위대하게 네. 라는 작품이 웹툰이 영화가 돼가지고 네. 가장 큰 성공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윤태호 작가님의 그 내부자들도 네. 웹툰이 원작이었고요. 아. 그리고 뭐 드라마로 하면은 최근에 이제 치즈 더 트랩도 이제 네이버 그쵸, 웹툰 그쵸. 원작이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웹툰의 원작들이 드라마로 되고 있고 또 영화로 되고 있고 게임도 사실은 저는 좀 게임 쪽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웹툰의 원작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웹툰 이퀄 만화의 원작인 뭐 리니지 같은 경우에도 만화 원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라그나로크라는 게임도 만화 원작이었고 그리고 지금 또 그러한 것들이 이제 게임화가 되면서 게임 쪽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하면서 빅뱅을 하였고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게임 쪽에서는 갓 오브 하이스쿨이라는 작품이 이제 웹툰 원작이었는데 그게 이제 모바일 게임화 되면서 이제 시장에 어떠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를 하였고요. 최근에는 뭐 저희도 이제 프린스의 왕자라는 작품의 이제 3부작인 카페 드 쇼콜라라는 작품이 이제 웹툰이 이제 게임화가 돼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마음의 소리라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러한 웹툰도 지금 게임화가 돼서 런칭이 돼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네. 세계 만화 시장을 얘기하면 미국이나 일본을 또 빼놓을 순 없죠. 네네.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만화로만 하면은 일본이 미국보다 영향력은 더 큰 것 같아요. 세계 시장에서 봤을 때 일본 만화의 일본 만화 작품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미국 작품들도 이제 뭐 마블이나 DC에서 나오는 이제 카툰 같은 것들도 전 세계 시장에서 많은 팬들이 좋아하고 있지만은 그 작품들은 뭐 원작은 이제 미국 내에서 많이 알려졌지만은 네. 이제 영화화나 드라마화가 된 작품들이 그쵸. 전 세계 시장에서 많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이제 그것과 별도로 만화 자체로서 세계 독자들한테 세계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건 역시 일본 만화 시장이 가장 아직까지도 큰 상황에 있고요. 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도 좀 경쟁력이 있는 편인가요? 그렇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양쪽의 장점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만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일본에서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이제 한국 만화들은 연출이 일본 만화들과 같은 듯 하면서 다른 굉장히 힘이 있다. 연출에 힘이 있고 그리고 이야기의 설득력이 굉장히 엄청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이제 잘 만들어진 그러니까 마치 한국 영화가 잘 만들어진 만화를 보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만화가 갖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감수성의 이야기 전개랑 미국 만화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영웅의식이 내재된 그런 주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잘 맞물려져 있는 스토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와일랩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서 네. 다양한 전략들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게 마블처럼 세계관을 네. 통합하는 네네.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네네. 슈퍼스트링이라고 독자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슈퍼스트링은 이제 촉근 이론을 이제 영어로 말을 한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좀 약간 우주나 그런 쪽이나 이제 막 거시세계, 미시세계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상대성 이론이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학교 다닐 때부터 되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촉근 이론이라는 이제 만물 통합설의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이 좀 요즘에 좀 약간 과학적으로 좀 대세로 인정받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을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저희 작품들이 이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마블이나 DC가 이제 유니버스를 만들어서 이제 그들의 회사에 있는 작품들을 하나의 세계관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프로젝트들은 물론 있었는데 네. 저희 것들은 좀 약간 다른 게 뭐냐면은 저희는 작품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뭐 출판 만화 쪽에서 오롯이 그냥 이야기만 구축된 그런 만화들도 있고 그리고 전혀 다른 스낵컬처 형식의 만화들도 있고 그리고 또 히어로가 주인공인 만화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순정 만화 형식의 작품의 주인공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하나의 세계관으로 합쳐지다 보니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끈 이론으로 모든 것들이 통합돼 가지고 하는 이야기다 보니까는 굉장히 세계관이 그러니까는 뭐 하나의 주제 뭐 세상을 구한다 아니면은 네. 뭐 영웅이 무엇을 만든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인간 군상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끈별로 묶어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웹툰이 해외 불법 유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 같은데 작가들의 저작권 보호나 네. 판권 계약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일단 저희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작가들의 작품은 저희가
이제 저작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작권을 어긴 작품들 이제 뭐 해적판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웹툰에 연재가 되면은 바로 한두 시간도 안 돼가지고 막 중국, 미국 사이트에 그냥 불법적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게 네. 올라가는 작품들이 뭐 이렇게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엔 작가들한테도 저희한테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는 안 그러는데 최근에는 이제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좀 심해져 있고요. 엄밀히 그런 것들을 법의 잣대에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출판이나 그런 것들이 불법 스캔본 같은 것들이 이제 시중이나 이제 토렌토나 그런 것들에서 이제 돌기 시작을 하면은 저희도 이제 그거를 관리해 주는 이제 그 법인이 있어요. 법무법인이 있어요. 그런 로펌 같은 데서 이제 작품들을 관리하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로펌들도 생기고 그래서 그쪽에 맡기거나 아니면은 그렇긴 하는데 일단은 뭐 내려달라 그런 네. 것들을 하고 몇 번 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부분 거기서 내려주기 시작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들한테는 저희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제 로펌이나 그런 데서 이제 법으로 좀 이렇게 하고 네. 있고요. 뭐 저희 말고도 최근에는 이제 저희보다 이제 큰 포털 사이트들이 더 피해가 크니까는 이제 큰 포털 사이트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큰 차원에서 회사 대응의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긴 하죠. 네. 네. 그리고 만화가를 꿈꾸는 젊은이들이나 네. 콘텐츠 관련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조언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진짜 만화를 많이 봤거든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대학원 때 계속 만화를 네. 보고 자랐는데 결국에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을 보는 게 지금 다시 생각을 해봐도 그게 나쁜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만화는 저한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뭐 네, 그러한 것들을 주변에서 누군가가 만화가가 되고 싶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만화만 봐서 걱정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좀 약간 관점을 바꿔서 네.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보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저는 충분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보고 계속 네네네. 경험해라. 네. 그럼 마지막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나 네. 최종 목표나 꿈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은 뭐 이렇게 큰 회사는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저희가 뭐 마블이나 DC 같은 회사랑 견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회사들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그런 만화 환경의 시스템으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은 좀 갖고 있어요. 네. 하다 보면은 된다는 걸 좀 경험을 해봐서 그런지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을 향해서 계속 갈 것이고요. 네, 그것이 뭐 계속 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지라는 그런 것보다 이게 될 때까지 계속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상당히 저는 좀 네, 뭐 불안한 것보다는 낙관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잘 될 네.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의 이런 패션이 네. 느껴져서 네. 와일랩도 잘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계속 성장할 세계 만화 시장이 네. 어떻게 될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이 이게 아닙니다. 기대를 불러주셔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